나의 특이한 다이어트 체험기. 2년 전 나는 40인치 이상의 복부 비만에 몸무게가 83kg였다. 동생이 다이어트를 권유해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 정말 독하게 운동을 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줄여준다는 유산소 운동을 주로 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했던 것 같다. 몇 개월을 죽어라고 했는데 결과는 1kg 빠질까 말까 해 효과가 거의 없었다. 결국 나는 운동으로 하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나는 되는 대로 막 살았다. 맥주도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잤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육식을 삼가하고 거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고 군것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자연의 순응에 착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 저울로 몸무게를 재보니 2년 전에 비해 7kg가 빠진 76kg였다. 허리도 38인치로 줄어 있었다. 결국 나는 음식과 마음 다이어트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다. 운동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매우 힘들고 지겹고 효과도 별로 없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음식, 마음 다이어트를 권하고 싶다. 바지도 2.5cm 줄여 입은 오늘 마음이 뿌듯하다. 맛있는 게 넘쳐나 다이어트가 핫 이슈가 된 현대 사회에 나처럼 하는 정말로 쉬운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간증한다. 당장 때려쳐. 그 사람이 당신한테 월급을 줬어? 아니면 용돈을 줬어?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빚을 졌어? 그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너를 만만히 보고 마구 갑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어?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대인관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당장 때려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내가 너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내가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었다. 너에게 바라는 건 진심 어린 너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꿈결 같은 정이었다. 안 좋은 경험도 가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좋은 경험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내면을 깊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불행이나 안 좋은 경험들이란 거 알아요. 안 좋은 경험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겪은 안 좋은 경험들도 당신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쭉정이처럼 가볍게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남남이라는 불편한 진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창피한 감정이 든다면 그 이유는 서로가 남남이라는 불편한 진실 때문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분간 그와 공간적 심리적 거리를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와의 인연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드러날 테니까요. 새해에는 영악하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교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유약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순진하지 말고 순수하게 살아가기. 소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가기. 고집스럽지 말고 건전한 주관을 갖고 살아가기. 뻔뻔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무례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비굴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그 사람과 내가 친해진 이유. 비슷한 처지였다. 둘 다 인생의 불행과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유머 코드가 같았다. 종교와 인생 철학이 비슷했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편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도 이해해주고 비밀을 지켜줬다. 그 사람 앞에선 내 마음이 벌거벗어도 아무렇지 않았다. 한 사람이 없으면 서로가 보고 싶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라. 어떤 사람이 당신과 만나서 당신과 대화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 열중하고 있는가? 그는 당신을 존중하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외로워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바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는가?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당신과 다른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열을 내며 이야기하고 당신의 말은 반박하거나 무시하는가? 그 사람은 당신에게 있어 조건 만남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진실한 얘기를 나누는 사람과 함께 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부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예쁜 너에게 내가 바라는 건 충고도 지식도 간증도 아닌 바로 너의 상냥한 잔정이었어. 잔정 주어서 고마워. 오늘도 너의 달콤한 잔정을 기대할게. 만약 세종대왕이 다시 오신다면 현재 한국인들은 우대 근성에 빠져 있다. 그것은 게으름, 공짜, 도둑놈, 사기꾼, 노예 근성이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다시 오신다면 한국인들에게 곤장을 칠 것이다. 말로 안 되는 놈은 매가 약이다. 우리 세종대왕께 곤장 안 맞으려면 얼른 정신 차리자. 사랑과 집착.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까지도 다 존중해주는 것이다. 혹시 당신이 상대방의 조건들 예컨대 그 사람의 인기, 돈, 사회적 위치나 명예, 인적 네트워크 등 이권 요소들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집착인 것이다. 그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만약 집착이라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다. 두 존재의 위대한 사랑.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순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계산을 할 거야. 하지만 오로지 당신만을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극진하게 사랑하는 두 존재가 있어. 바로 어머니와 신이야. 부디 어머니와 신께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랄게. 운명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를 운명으로 생각하라. 집착도 후회도 원망도 하지 마라. 그래도 마음을 추스를 수 없다면 집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과 자연을 바라보라. 모든 것을 신의 뜻과 인연에 맡기고 순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인생을 긍정하는 자연인의 태도인 것이다.